천재를 보겠습니다. 천재요. 천재 페이지요. 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요. 먼저 법조문요. 111조죠. 111조. 천재 19페이지요. 번호는요. 183번부터. 18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자, 이제 우리가 법조문 아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조문 한번 보시고요. 자, 183은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키에 관한 민법은 무슨 지원칙이죠? 도달주의죠. 184는요.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동그라미요. 거기다 써 없는 그러면 표백주의예요. 없는 그럼 표백. 상대방 있는이죠.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185는요.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것은 뭐냐?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그리고 객관적 상태 중요하다고 그랬죠. 알 수 있는 그랬으니까 내용을 알 필요는 없죠. 내용을 알아버리면 뭐가 된다? 요지주의가 돼. 객관적 상태는 뭐죠? 객관적 상태는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객관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배권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을 때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뭐냐? 186이에요.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다.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표의자의 상대방이요.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87은요. 등기 우편이죠. 등기 우편 그 다음 또 써야 되겠죠? 내용 증명 우편이죠.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은 뭐한 걸로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요. 188은요. 의사표시가 기재한 내용 증명 우편이죠.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된 것으로 보고요. 상대방이 이유 없이 고의로 수령을 거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2회 때니까 이렇게 나왔죠? 지금은 뭐라고 하냐? 이유 없이 아니고 지금은 이유 없이를 뭐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말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수령을 거절하죠. 그래도 뭐다? 도달이다. 바로 이유 없이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요. 수령을 거절하죠?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뭐라고 한다? 도달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도달해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고요. 191번은요.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한테 도착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치를 거절하죠. 수치를 거절해도 객관적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보통 우편이죠. 보통 우편. 보통 우편이란 뭐다? 그다 써야 신문 광고요. 보통 우편이나 신문 광고는 맨 끝에 도달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93은요.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뭐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 동그라미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194는요. 의사표시가 사고에 의해서 연착이 되죠. 연착. 그럼 누구의 불이익이다? 표의자. 그럼 표의자는요. 만약에 봐봐. 청약이면 청약자한테 불이익이고 승낙이면 승낙자한테 불이익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195는요.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요. 196은요.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한테 뭘 하면 도달하면 그 전에 청약자가 뭘 한다? 사망한 경우에도 청약은 그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알겠죠? 그래서 청약이 도달하죠? 도달하면 무조건 효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청약자의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청약과 승낙이 다르죠. 승낙의 경우는 뭐죠? 청약 뭐죠? 청약은요. 여기 표의자하고 여러분요. 여기요. 상대방하고 다르죠. 상대방이 편지가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다. 그럼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이것을 수령 무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수령 무능력자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령 무능력자의 경우는 이 수령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할 때는 도달로 보죠. 그런데 여기 의사표시 표의자네요. 표의자는 편지를 뭐하고 나서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요.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요 사망한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요 청약자의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그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언제요? 도달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발이 다르죠. 상대방이 만약에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됐어. 제한 능력자가 됐는데 이 사람의 법정 대리인이 아직 아무 사실을 모르고 있어. 그러든지 말든지 편지를 뭐를 하게 되면 도달하면 효력을 뭐한다?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갑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197번은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뭘 한다? 최고를 하죠? 최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최고를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발.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198은 격지자죠? 격지자에 있어서는요, 청약에 대한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죠? 그런데 격지자가 아니고 무슨 자다? 대화자. 대화자는 언제나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도달주의. 그 다음 199는요,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확답이나 해적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가 다 뭐다? 도달주의. 여러분요, 우리가 발신주의는 몇 가지가 안 돼. 6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것 빼고는 전부가 다 뭐다? 그냥 도달주의다 이 말이죠. 자, 200번은요, 격지자죠. 발신 후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령 능력이죠. 수령 능력 보면 201번은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안 때부터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요,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02번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죠. 그럼 원칙적으로 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한 능력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수령 무능력자다 이 말이죠. 16번 공시송달이죠. 203번은요,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죠. 과실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해서 말 수 있다. 송달할 수 있다. 그래서 22, 16, 24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실 없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시험이 뭐로 나냐? 과실로, 이렇게 과실로. 그러면 송달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그럼 대리 일반이요. 204번을 보세요.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왜 그러죠?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고, 능동대리는 원칙은 각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203번은요, 수동대리는 누구한테 하죠? 상대방이 누구한테? 대리인에게 의사를 표시하죠. 그래서 수동대리 줄 것이고 현명주의 적용이 있어요. 수동대리는 현명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왜요? 현명은 누구한테 한다?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하는 게 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수권행위죠. 206번은요, 인감증명서만 교부한다. 인감증명서만 교부, 대리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대리권 수요 행위는 3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불요식, 두 번째는 뭐다? 의사표시, 세 번째는 뭐다? 비출연 행위다. 그래서 대리권은 불요식이고,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여러분 수권행위는 뭐죠? 지금 이거 수권행위 거기 보면 인감증명서만 주면 대리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만 주면 기본 대리권이 아니니까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감 도장만 주면 안 되지만 인감 도장을 주면서 플러스요 영업허가를 받아달라면서 인감 도장을 주거나 여기 또요 영업허가를 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갑적을 맡기죠. 인갑적을 맡아서 영업허가를 하거나 금전 차용,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하거나, 또는요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거나, 알겠죠? 이런 경우 인감도장을 주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로 본다? 이것을요 대리권 수요로 봐.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인감도장만 주면 안 돼. 인감도장을 주면서 뭔가를 주면은 그것은 뭐가 된다? 대리권 수요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114조 현명주의죠. 현명이요 208조 상행위죠. 상행위는 현명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왜 상행위는 현명이 적용되지 않죠? 상행위는 신속한 거래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명이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현명 쓸 필요가 없다. 209번은요,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 그랬죠? 앞에 대리인이 거기를 주로 한 거 봐. 그럼 우리가 대리인이
자기가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칭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래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줄 것이고 본인에게 법률효과 귀속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행위로서 유효이다 이 말은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210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줄고요.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이것을 말한다. 대리 관계의 표시 이퀄 이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 이것만 표현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관계 표시 이것을 뭐란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15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장 보세요.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죠. 211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행위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을 현명이죠.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뭐다 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211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 이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이 말이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다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 착오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리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착오란 말이 나올 수 없다. 추정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죠. 대리행위 하자는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제2항을 보면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죠. 본인의 지시에 쫓으면 본인은요. 대리인의 부지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하죠. 213번은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죠. 214는요.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고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본인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는데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15번은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216.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임행위에 뭐라 한다?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뭐죠?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중매매하고 똑같죠? 103조 위반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따라서 무효이다. 적극 가담하여 갑을 대리해서 병소의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갑이 본인이죠. 갑을 대리해서 했죠. 그러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이중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본인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이 말이고. 자, 217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갑이 그 사실을 뭘 한다? 모른다. 갑이 그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보면 갑의 대리인 을인데 을의 기망이 있었죠. 을의 기망이 있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까 뭐라 그랬죠?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하게 되죠. 본인은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사기당한 상대방은 무조건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그 사실을 모른다. 본인이 선이라고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1번 대리인의 능력이죠. 117조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죠? 대리인이 지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모든 것을 대리인이 지기 때문에 무권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218번은요. 수동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OX, X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능동 대리든 수동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219. 대리는 누구임을 요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대리는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219는요, 잘못됐네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의사, 능력자는 능력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의사, 능력자임을 요한다. 그래야지. 요한다.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은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X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118조요. 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요, 무슨 행위만? 보존 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기량 행위만 할 수 있죠? 자, 220번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키워드를 봐야 되겠죠?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에는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금전소비자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 체결할 권한 임의대리인은 무슨 권한은 없다? 해제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221.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이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죠? 중도금과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 다음 220에는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이죠?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그러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 지급기를 말할 수 있다. 연기할 수도 있다. 연기. 223은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 이런 보존 행위 기본적으로 뭐다? 가옥을 수선하거나,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키거나, 미등기 부동산을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하는 것, 이런 것이죠. 224는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 그냥 우리 시험에는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앞에 내가 붙인 거란 말이죠. 보존 등기란 경우 본인에게 특별 수건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225는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슨 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를. 여기다 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를 할 수 있다. 이렇게요. 226은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뭐한다? 그것을 처분하거나,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뭐하는 거? 중단을 시키는 거. 여기까지를 뭐한다?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 제한 없이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무이자를 이자부로 변경하죠. 변경 동그라미, 이것을 계량이라고 하죠.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성질이 변하지 않았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그런데 227은요, 은행의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주식을 사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23번은요,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리권 남용은 228을 보면 대리인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깨알 목적.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이죠, 자기.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남용이죠. 그럼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비진입 표시를 어떻게 해서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유추 적용되면 본인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 책임 X 이렇게 해야 되겠죠. 229는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하죠. 자기나 또는 제3자, 우리 것을 뭐란다? 여기까지를 대리권 남용이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230은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자, 그럼 119조죠. 공동대리죠. 여러분,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그럼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요. 법률이라든가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231은요,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라도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다. 232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럼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정함이 없으면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233은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그럼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법률에서는 뭐가 있다? 친권자가 있죠.
다음에 수권행위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한다는 말은 공동 대리 이 말이죠. 공동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34호는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자, 복대리죠. 이 복대리는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죠. 그래서 임의대리는요 120조고 121조고 법정대리는 122조죠. 중요한 것은 120조가 중요하죠.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그래? 임의대리. 임의대리.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하고 설령 임의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그럼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고 만약에 임의대리가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하죠? 부적의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해서 한 통지를 혜택,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럼 볼까요? 235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아닌 무슨 행위요? 복임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임 행위죠? 이런 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 행위가 아닌 거기를 줄거 봐. 대리 행위가 아닌 무슨 행위다? 복임 행위다. 대리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복임 행위라고 하고 복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니까 현명을 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236.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이나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 한다? 대리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 왜 그러죠? 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죠?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 그럼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게 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다 누구의 대리인이란 말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237.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자는 복대리가 아니다? 아니죠. 자기의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사자를 사용한다잖아요. 그런데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인데 지금 여기요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는 복대리가 될 수가 없죠. 238.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행위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복대리의 경우는요 반드시 복대리인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없으면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로 보면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행위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명시적 금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시험에는 17회죠. 17회는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이렇게 있더라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239는요.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죠. 본인의 승낙. 또 뭐가 있죠? 밑에 나타났어. 부득이한 사유. 둘 중에 하나죠. 240은요. 이미 본인의 승낙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하죠.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222는요. 여기 봐봐. 법조문.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이란 건 뭐죠? 무과실 책임만 진다면 너 멋대로 선임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임의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대리는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법정대리는 오직 뭐만 있다? 부득이한 사유만. 알겠죠? 본인의 승낙이라는 게 없죠? 이때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241번은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한다. 맞죠? 언제든지.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한다. 차이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바꿔 알겠죠? 그 다음에 242는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243.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이때 복대리인 선임 동기로 하고 있네 밑에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그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만약에요 법정대리인이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하죠. 그 책임으로. 그러면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지죠.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그럼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이 말이죠.
123조는요.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죠. 권한 내요. 그 다음에 2항은요.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 보수청구권, 비용상한 청구권 같은 것이 있다. 245. 복대리는 권한 내, 주로 권한 내, 본인을 대리하죠. 만약에 권한을 벗어나죠. 복대리니 그러면 무권대리가 돼. 권한 외 그러면 무권대리가 돼. 240은요.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권리가 뭐죠? 권리, 비용 수선, 비용 청구권, 보수 청구권이죠. 의무가 뭐죠?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죠. 이런 것이 있다. 247.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은 그 말이죠. 써봐 엽주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이 말이죠.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248은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다. 그럼 복대리권은 당연히 뭘 한다? 당연히 뭐 한다? 상실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249는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죠? 봐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능력자인요, 능력자인 대리인이 나중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되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이 뭘 하게 되면 소멸하죠.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 같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제한을 지워야 돼. 만약에 이런 봐봐요.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다시 성년 개시 심판을 받다 할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가려야 돼요? 능력자인 대리인이 나중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능력자. 그럼 뭐가 된다? 대리권이 뭐 할 수 있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두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해. 그래서 제한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제한 능력자 그러면 안 돼. 그냥 능력자인 대리인이 이래야 돼. 알겠죠? 자, 20권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죠?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채무이행은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게 차이가 뭐죠? 아까 우리가 보면 뭐가 냐면 복대리죠.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이다 부득이한 사유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하란 말이죠.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뭐가 한다? 본인의 뭐가 있어? 승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복대리 선임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란 말이에요.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 알겠죠? 그런데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뭐가 있다? 본인의 승낙이죠.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채무이행이에요. 채무이행. 말이 달라진다고. 알겠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가 채무이행이고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의 경우에 가능하다. OX. X 그러면 안 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야지. 채무이행이라고 하면 안 돼. 채무이행은 어디서 나온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요, 250번을 보세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원래 여러분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는요.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밑에 와서 다툼이 있는 거에다 두 가지를 뒀어. 항변권이 붙은 또 하나 뭐가 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두 가지.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전부 다 합하면 다툼이 있는 항변권이 붙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은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51이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다. 대리인은 뭐가 없어도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자신에게 말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알겠죠? 채무 변제는 352.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말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쌍방, 본인의 허락. 그래서 쌍방 대리는 뭐다?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253,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법무사의 등기 신청은 쌍방 대리가 뭐가 된다? 허용된다. 254요,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이죠.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죠. 이러한 입찰은 무권 대리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여기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뭐는 있다? 시험 문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아들한테 증여한 경우죠. 그래서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아들한테 증여한 행위는 그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유효이다. 자기 계약이지만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럼요, 어디를 잠깐 한번 봐야 되냐면, 그럼요, 28페이지를 봐. 30번에 보면 대리권 소멸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리권 소멸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걸 본단 말이죠. 대리권에 보면 대리권 소멸 사유 그랬죠. 이런 대리권의 소멸 사유였다. 법정으로 보면 127조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되어 있죠. 소멸 사유 앞에다 써. 대리권의 공통의 소멸 사유. 공통의 소멸 사유예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렬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 이 말이죠.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렬후견 개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방금 우리 얘기했죠. 대리인이 성렬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원칙적으로 아무 말에서 대리인은 멀쩡한 놈이 이 말이죠. 알죠? 그랬을 때 대리권이 소멸한다. 128조는요. 이미 대리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법정의 제목이.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법률 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을 무슨 대리라고 그래? 이미 대리라고 하죠. 그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유견 개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파산, 외에도 알겠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죠? 위임계약이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또가 뭐가 있다? 수권행위의 철회가 있다. 수권행위 철회. 284.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죠. 그런데 본인의 성렬후견 개시나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여기 시험에 나올 때 16기 때 뭐라고 나오냐? 대한민국 중에서 많은 것들은 본인의 사망, 본인의 성렬후견 개시,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다 이렇게 났단 말이죠. OX, X. 오직 본인은 뭐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 285. 대리인에 대하여 성렬후견의 개시가 되면, 성렬후견이 개시가 되면 대리인에 대해서 성렬후견 개시가 됐죠? 그럼 뭐가 된다? 대리권은 소멸한다. 286.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다른 말로 뭐다? 위임계약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는 이미 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사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죠?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288.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복대리인 자신이 뭘 하거나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갑의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철회. 그럼 복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하지만 복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심판, 한정후견. 성년후견 개시심판은 몰라도 한정후견 개시심판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성년후견 개시심판이다. 한정후견 개시심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요 배웠던 것들이요. 여러분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